안녕하십니까. 세부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에서 패턴 매칭의 시작 세 번째 시간으로 컴플렉스하고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심플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심플 셀들이 쭉 둘러싸고 그걸 이제 RF를 가지고 이제 영역을 넓히면서 관계되는 것들끼리 그룹핑을 해가지고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려놨지 않을 뿐이고 이게 심플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실제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고 그 심플셀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실제 이미지에서 이제 에지 경계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서 아주 작은 영역을 띄웠을 때 이제 백메이비라고 하는 여기 글자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꼭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칩니다.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하나하나의 이제 화소고, 그 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플 셀들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동작이 될 수가 있다. 아주 깨끗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망막의 화소수는 이제 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갱글리안 셀이나 심플 셀이나 해서 하는 영역에는 이제 굉장히 수많은 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BMP 파일로 찍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이 정도 깨끗한 겁니다. 이제 보통 사진을 저장하는 JPEG 있죠? JPG라고 하는 거. 그걸로 저장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압축이 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띠걱띠걱하는 이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에지 쪽에. 그러니까 눈은 뭐 JPEG 코딩을 안 하기 때문에 눈에서 코딩하는 거는 이제 원래 신을 그대로 된 이런 정도의 이제 제기니스를 갖는다고, 즉 띠걱띠걱한 거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컴플렉스 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컴플렉스 셀은 이제 위치를 보정시켜준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위치 불변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력된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갱글리언 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서 갱글리언 셀은 온센터하고 오프센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 온센터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얀 식의 가운데가 이제 더 플러스가 된 하얀 식이 나오고 오프센터는 이제 검은 식으로 나오죠. 그냥 이제 온센터도 아니고 오프센터도 아닌 거는 이제 중간에 이런 회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뭐 색깔로 지정하고 마이너스 또 다른 색깔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레이 레벨처럼 이런 식으로 이 플랫섬 그러니까 어둠 블랙 앤 화이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갱글리언 셀을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확대를 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지 부분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이게 나와요. 띠깍띠깍하게. 그래서 여기서다가 이제 심플 셀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줄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지는 하나인데. 그래서 이러한 에지 부분에서 이제 심플 셀들이 여러 개 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플렉스 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심플 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직선을 탐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갱글리언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그거를 탐색을 하고요. 그걸 탐색을 해서 이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도 직선 하나, 여기도 직선 하나, 여기도 직선 하나, 여기도 직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생긴 건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네 개가 생긴 거죠. 여기 이제 그 에지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약간 한 두세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에지로 여기까지 다른 에지로 오면 이게 한참 이제 떨어지겠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 몇 개가 이제 꼭 키보드에서 그 채터링 비슷하게 이게 떠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토석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네 개를 다 인정을 해주면은 여기 사이에 이제 영역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실 여기 영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없는 제로죠, 제로. 이거를 그대로 살려놓고는 그 뒤쪽에서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떨어서 나오는 것들은 네 개를 전부 묶어가지고 이 넷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이거는 이 정도에서 에지가 하나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플러스로 이제 그 묶어서 요거를 하나의 이제 그 출력으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컴플렉스 셀이라는 건. 근데 이제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는 보면은 대충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인데 어떤 그 신호의 어떤 그 지저분함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겹치어서 나오거나 그럴 때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거를 컴플렉스 셀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벡터 양자하죠. 그래서 뇌를 살펴보면은 이제 꼭 여기 심플셀 다음에만 이제 컴플렉스 셀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신호 처리를 할 때마다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이 컴플렉스 셀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로 의 신호가 나오는 거를 이제 꼭 그 잡음처럼 생기는 거를 이제 하나의 깨끗한 신호로 묶어주는데 그거를 다 컴플렉스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에서의 포션을 보시면은 이 컴플렉스 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뇌 회로에서는 이게 오화 회로죠. 이거든지 하나가 발생이 되면은 이게 전부 이제 이것도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오화 회로인데, 뇌에서는 이런 오화 회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 셀은 뭐 특정한 어떤 그러한 그 신호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위치 불변성을 봤죠. 그래서 이제 위치 불변성 컴플렉스 셀을 본 김에 이제 이러한 모양은, 즉 도형이죠. 도형은 전부 C8로 이제 코딩이 되는데, C8에서 갖는, 그러니까 위치 불변성 말고, 이제 모양 불변성,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던 겁니다. 크기 불변성, 그 다음에 회전 불변성. 전부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템플릿이라는, 즉 패턴이라는 거의 특성들이 이거거든요. 위치 불변성, 모양 불변성, 크기 불변성, 회전 불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지 화면이라도, 그러니까 동화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프레임이 여러 개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지된 물체를 찍어도 그게 이제 화소값들이 약간씩 차이가 생겨요. 뭐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상에서의 노이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C8 값들은 이제 달라지게 되죠. 약간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값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심플셀은 아까 봤듯이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이제 C8 값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범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부터 어느까지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보면은 바로 이것도 컴플렉스 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저거를 주고, 그러니까 유도리를 주고, 그 유도리 내에서는 전부 그냥 하나로 묶자. 이거를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값들을 이제 묶어주는 게 이제 모양 불변성이죠. 이제 모양 불변성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갱글리언 셀들을 구한 다음에 이제 심플셀을 거쳐서 컨투어를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도 다 있는 건데 이게 그냥 하나의 패곡선만을 이제 붙어 있지 않은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곡률하고 이제 컨투어 값들을 보면은 뭐 여기선 뭐 그냥 소수점 두 자리까지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38.6구나 39.1구나 이거 뭐 사실은 뭐 거의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다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1단위를 뭐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뭐 16이면 16, 이거는 뭐 37이면 37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단위로 가면 37, 38, 39, 그 다음에 2단위로 가면 37, 39,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게 2단위로 갈 때는 이것도 이제 통합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영역을, 그러니까 좀 레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눈은 이제 곡률, 그러니까 이렇게 곡률이라든가 약간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액자 같은 거를 벽에 걸어놔도 약간만 기울어도 그게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는 이 회전 각도가 한 0.1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점까지 가는 거가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계산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 불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보셨지만 이것도 이 큰 것도 녹색이고 중간 정도 되는 것도 녹색이고 아주 작은 것도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곡률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작은 거에서 계속 이 똑같은 곡률로 회전율로 똑같이 연장을 시켜서 길게 뽑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라내도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뭐는 원은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데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다른 RF에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크기가, 그러니까 작은 데서 작은 거나 큰 거나 사실은 다 원이죠. 그러니까 사각형도 작은 사각형 있고 큰 사각형 있고 뭐 어떤 하트 모양도 큰 하트 있고 작은 하트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결국은 뭐냐? 그게 상대적인 퍼센트만 다른 거죠. 그래서 전부 이제 C파라나 X파라 같은 데서는 길이를 전부 100%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거기에 몇 배냐, 몇 분의 1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죠. 뭐 몇 센치냐, 뭐 몇 미터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거 세 개가 클래스가 다 같아요. 그래서 크기 불변성이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전 불변성은 이렇게 C8R을 뭐 1번서부터 8번까지 쓰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컨투어라는 게 클로스드 컨투어라는 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쓰면은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다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시클릭하게, 이제 뭐 사이클릭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시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클릭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취급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서큘러 Q에 넣습니다. 이제 Q라는 거는 뭐 이제 전산학을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산학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데이터 구조죠. 그 데이터 구조가 결국 이제 숫자라는 거는 전부 컴퓨터에서는 10101010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놓는 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죠. 거기서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그냥 스택하고 큐예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리포라고 그래가지고 LIFO,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그래서 이게 리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택은 맨 나중에 들어간 놈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Q라는 거는 FIFO예요.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FIFO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Q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Q를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게 빙글빙글 돌아서 어디서든지 출력이 되고 어디서든지 뭐 입력이 되고 할 수 있게 만든 걸 서큘러 Q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큘러 Q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게 전부 1010밖에 없죠. 근데 어떤 거는 컴퓨터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는 명령이고 어떤 거는 데이터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도 1010으로 돼 있고 데이터도 101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만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의 그 스트럭처가만 중요했었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뭐 이제 뭐 HTTP 프로토콜이라는 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패킷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FTP 프로토콜도 생기고 HTT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신호를 1010 보냈는데 어떤 거는 그거는 뭐 앞에 뭐 싱크 데이터고 그러고 어떤 바로 뒤에 몇 비트는까지는 뭐 그게 뭐 이제 그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그 뒤에는 뭐 페일로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정해 놓은 거죠. 위치에 따라서 다 똑같은 1010인데 그거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떠나서 이제 어떤 프로토콜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어떤 그러한 그 1010을 그 위치시키는 어떤 그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컴플렉스 셀 다음에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는 뭐 컴플렉스 셀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어요. 뭐 컴플렉스 셀이 더 복잡해져가지고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맨 처음에 그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뇌 실험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붙였는데 이게 더 앞에 있는 컴플렉스 셀도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고 뒤쪽에서도 뭐 이거 실험하면서 이제 밝혀진 거지만 뒤쪽에서 더 복잡했기 때문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붙은 겁니다. 이거는 여기 그 이제 노벨 이제 의학상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슈벨이라고 이제 뭐 뇌의 이제 비전 쪽에 그쪽의 뒤를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원숭이 뇌에서 이제 V18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눈에서 맨 처음에 대뇌로 들어가는 게 V1이라고 그랬죠. 그게 비주얼 에어리어 1이에요. 그러니까 first 첫 번째 들어가는 영역을 V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게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이제 뒤쪽에서 뭐 심플셀을 지나고 막 이렇게 걸어서 V18하고 19라고 명명된 그쪽 부분에서 이제 발견된 그러한 셀들입니다. 이 셀들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놓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제 감이 잡히시겠지만 결국 이게 초콜릿이에요. 시파라에서 어느 한쪽의 부분에 쪽지문처럼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원숭이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즉 이렇게 사각형 각이 진 어떤 거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좌우라기보다도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레프트 다운하고 이제 라이트 업 이쪽을 이런 식으로 대각선 비슷하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선으로 된 게 이제 RF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흔들 때 그러니까 V18의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뉴런이 이런 식으로 발화를 하노라. 즉 동작을 하는 거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떤 뉴런을 보니까 여기 올라갈 때 막 화이어링을 했다고 있다가 다시 요거를 밑으로 이제 내리니까 내릴 때 또 여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직각으로 된 이런 그 부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RF에서 요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요 RF에서 요게 발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는 발화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코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 여기 그 두 개의 RF에서 코너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발화가 안 돼요. 근데 양쪽에 코너가 있을 때는 여기서도 발화가 되고 여기서도 이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 어떤 RF라는 거는 뭐냐면 수영장이죠. 그 수영장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모션이나 물체의 쉐입이 그 수영장 안에서 동작을 할 때 그게 이제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어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할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니까 그쪽 V18에 있는 뉴런이 이렇게 파이어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실험자들이 알기로 요런 물체와 요런 이제 간격을 갖는 그러한 물체를 좌우로 흔들어 주었을 때 그거를 인식을 하는, 즉 레코그니션을 하는 뉴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뇌에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이러한 속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즉 이러한 피처를 이거를 익스트랙트 해낸다, 추출해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1번째 시방 때 말씀드렸죠.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뉴런이 1000억 개면은 1000억 개에 해당되는 각각의 뉴런이 반응하는 피처들이 다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파이어링을 한다는 거가 이제 이 실험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오목한 코너예요. 그러니까 오목한 코너가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수영장 속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쭉 올렸을 때 반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의 두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요 정도 되는 거가 올렸을 때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께가 줄어들을수록 반응이 점점 안 해서 두께가 얇아지면은 전혀 반응을 안 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는 요러한 코너를 양쪽에 직각의 코너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가 두께가 요 정도 되는 두께를 갖는 거를 위쪽으로 올렸을 때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러한 이거를 추출해내는 어떤 그러한 기제가 있구나, 뉴런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텝이죠, 스텝 분터. 그러니까 요 스텝의 그 높이가 여기 딱 요만할 때, 여기 원래 이제 수영장에 이게 이제 반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수영장에 반 정도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올렸을 때 여기는 올렸을 때 여기는 반응을 해요. 근데 요 스텝의 높이가 점점 작아질수록 반응을 하지 않죠. 여기서는 두께였죠. 여기서 높이에요. 높이가 점점점 작아지면 이것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둔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요런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 가만히 있는 경우는 발화 안 해요. 움직였을 때 발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 이제 뒤쪽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거는 모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을 가진 패턴의 특정한 방향으로 모션이 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은 또 파이어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또 검출하는 놈은 또 옆에 또 있겠죠. 뭐 1000억 개나 됐는데 어떤 거 검출 못 하겠습니까? 그냥 각각 하나씩 맡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이제 열린 공간이죠. 열린 공간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게 그 두께가 여기서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파이어링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파이어링 하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벌려지고 요게 이제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요.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파이어링하고 위쪽으로 움직일 때는 약간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작죠. 위쪽으로 움직일 때는 작게 반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또 크게 반응하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두 번에는 크게 반응하고 위쪽으로 갈 때는 작게 반응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열린 공간은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두께가 되는 거가 이런 거를 이제 디텍션 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쓰겠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차피 이게 반응을 하면은 이게 이런 게 거구나. 여기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면 90도예요. 90도 각도를 가진 놈이 여기서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게 파이어링을 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달라지면 이거는 둔각이죠. 약간 줄어들어요. 이건 예각이죠. 점점 더 줄다가 아예 이렇게 평면으로 쫙 일직선이 됐을 때 반응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되면은 이거보다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줄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각각의 뉴런들은 자기들이 맡은 어떤 이 분야가 있어서 그 아주 특정한 굉장히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동작이나 그러한 상태의 조건에 맞춰서 발화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 같은 등의 이제 뭐 코너, 두께, 각도, 방향 그다음에 이게 뭐 코너 같은 게 특징점이죠.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뉴런이에요. 전부 다 다른 것들을 다 하나 전부 다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탐색된 거는 뭐라고 그랬죠? 특징점들이나 각도, 이 코너 특히 이런 거는 그 세브에서는 이제 실러블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주얼 실러블. 그 비주얼 실러블들을 이제 만들어 탐색을 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음절들은 이제 초클래스를 이루어죠. 이제 그래서 초클래스를 이제 그러니까 부분 클래스죠. 부분 클래스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 초클래스들이 모여서 이제 완벽한 클래스를 성성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점들부터 탐색을 하고 그 주위 그 사이사이를 메꿔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드는데 그 패턴들을 만드는 베이스가 이제 모션 베이스다.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떤 전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어떤 패턴이 요게 하나의 물체구나, 하나의 면이구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런 모션 베이스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이라는 건 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이 세브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죠. C8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는 패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개 중에서 뭐 10분의 1이면 한 100만 개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면 뭐 1000만 개도 될 수 있고 1억 개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어차피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게 확률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쭉 학습을 해 가면서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이제 전부 특징점이나 이제 뭐 코너, 뭐 두께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냈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패턴, 즉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클래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위치 불변, 그 다음에 크기 불변, 회전 불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한 가지만 거기서를 대표하는 어떤 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클래스인데 그러한 이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해 놓은 패턴 중에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모양이 이쪽으로 상하로 움직일 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 되겠죠. 이러한 직각적인 패턴도 여기서 상하로 움직일 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러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 상하로 움직일 때 패턴 반응하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전부 이렇게 겹치면은 겹친다는 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RF 셀들이 이게 점선이 이제 RF들이죠. RF들이 다 이렇게 이웃으로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패턴이 얻어지는 건데 이런 패턴을 눈앞에서 이렇게 막 흔들면은 여기 있는 RF들 중에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이 쭉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검출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이게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에서 이런 방향만 검출이 된 거죠. 근데 전에 심플 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플 셀에서도 이제 같은 위치라도 똑같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 360도 쫙 돌아가면서 다 검출한다고 그랬죠. 0도부터 360도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이 맞는 것들만 파이어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 위치에 이 수많은 컴플렉스 셀들이 웬만한 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거에서 거기 자극이 떨어지면 그 자극에 맞는 그 셀들만 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여기서는 이게 반응하고 여기서는 이게 반응하고 여기서는 이게 반응하고 여기서는 이게 반응하고 여기서는 이게 반응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이만한 RF로 잡겠죠? RF를 크게 넓혀서. 그러면 더 큰 RF에서 여기서 자기 RF 영역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반응을 한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만 쭉 뭐죠? 모아서 다 엔드 조건으로 모아서 모으면 이런 템플릿이 이러한 모양이구나라고 이런 템플릿이 잡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건 뭐죠? 이제 뇌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런 템플릿이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C8R로 이제 코딩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90도죠. 오목이니까 계속 90도 들어가고 컨토는 제로죠. 코너니까. 그리고 클럭와이즈하고 쿼드 이게 쭉 이제 쓸 겁니다. 뇌에서는 이게 안 되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돌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C8R로 바꿔야죠. 그래서 템플릿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하느냐 하는 거는 여기서도 써가지고 일본 첫 번째 모션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스.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뎁스가 달라지니까 보는 게 그러면은 띄어내야죠. 띄어내면은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 가서 사람 같으면은 컴퓨터는 못하겠지만 가서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장님이 물체 파악하듯이 터치. 네 번째. 그 다음에 전혀 물체도 움직이지도 않고 뎁스도 잘 모르겠고 가서 만질 수도 없고 그럼 맨 마지막에 게스탈트 법칙이죠. 뭐죠? 직진성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거, 커넥티드니스를 준다든가, 프록시머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묶어내는 그러한 1, 2, 3, 4 같은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드는 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화 값들을 모든 경우 가지수를 다 조합해서 돌리면 그 중에서 1000만 개도 나올 수 있고 1억 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템플릿 중에는 얼마가 쓰이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려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확률을 골라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돌려보면서 이제 세브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러면 1억 개짜리 인위적으로 만든 템플릿을 전부 눈으로 보면서 이건 쓰는 거고 이건 안 쓰는 거 이렇게 골라낼 거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파라하고 렌더링 방법을 하고 이제 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엑스파라를 이용해서 물체를 생성을 하고 렌더링을 거치면은 어떤 이미지가 얻어진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어차피 엑스파라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물체가 어디까지 물체고 어디가 배경이고 어디가 그림자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사람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계가 이제 엑스파라가 있기 때문에 기계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 정보들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템플릿을 이렇게 끊어내고 저렇게 뭐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런 게 많이 쓰이구나, 저기서는 저런 게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다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2차원 코너하고 특징점 이거를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이제 추출해야겠죠. 그 2차원에 있어서의 코너하고 특징점 같은 거는 3차원에서의 모서리하고 그라디언트하고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퀄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템플릿이 중요한 거고, 기존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칼라가 됐든 아니면 뭐 휘도 신호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에지가 있는 곳 위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죠. 그냥 그거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하얀 뭐 담벼락에 뭐 하얀 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냥 담벼락밖에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그멘테이션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래서 템플릿이 중요한 겁니다. 템플릿이라는 게 뭐죠? 그거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이제 템플릿이 원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하얀 담벼락에 있는 약간 희미한 그런 잘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것도 그냥 세그멘테이션은 분리를 못하지만 템플릿은 맞춰보면서 초클래스라도 맞춰보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2차원인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이러한 이제 코너점이나 특징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해내겠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트에서 설명드렸듯이 더 큰 이제 RF로 오면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완벽한 이제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옥타브끼리 템플릿 모양이 다 다른 거가 있는 경우가 이제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옥타브가 다 다른데 왜 다 똑같은 모양이 있느냐 이렇게 만약 혹시 뭐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로우 옥타브에서의 갖고 있는 앙상블, 그러니까 쉐입의 패턴의 앙상블하고 여기서의 앙상블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는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패턴하고 여기서 있는 패턴이 전체 집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 패턴은 똑같은 패턴은 단순한 패턴들은 여기나 뭐 옥타브에 상관없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패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제 옥타브를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있듯이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죠. 똑같은 템플릿이라도 RF 크기에 따라서 검출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한 크기 검출이 되고 여기서는 이만한 크기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이러한 이 RF가 어떻게 이거를 잡아내느냐? 전부 이거를 슬라이드 한다고 그랬죠. 1팩스 화서마다 하나씩 계속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 해가면서 전체를 다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을 하다 보면 이런 코너도 검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뭐 전체 모양도 검출이 되는 거고, 여기 평면도 그러니까 직선도 검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쭉 밀고 갔을 때 그 크기에 맞는 RF가 발견해낼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있겠죠. 나는 뭐 검출할 거야, 나는 뭐 검출할 거야. 그래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맞는 것만 자기가 검출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모든 건 다 전부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면서 스캐닝 해가면서 다 이렇게 주고 그 스캐닝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에 맞는 것만 전부 이렇게 채치듯이 채로 걸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션을 하는 모션 베이스인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만들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템플릿에 맞는 모양을 찾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즉 템플릿이 없으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써놨듯이 템플릿이 없으면은 내가 뭘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또 어떤 거를 또 합쳐야 될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끊고 합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3차원으로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모양이 이제 3차원에서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이렇게 이만한 RF, 이만한 RF, 이만한 RF들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닝을 해가면서 그거 자기에 맞는 자기가 뽑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피처들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나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는데 이걸 이제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기까지 그 해부학자들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전부 애널로지식으로 해봤더니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고 결론이 나서 이걸 이제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여기서 이렇게 코너나 특징점들을 해서 잡아서 그 이제 모양을 잡는 거죠. 이게 모양의 시그니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은 그 모양이 어떻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3차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가겠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서 보면 이거를 3차원 물질로 왔을 때 여기서 3차원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모서리들이잖아요. 그죠? 모서리나 그다음에 모서리마다 이제 그 명암이 다르죠. 루미너스 이게 다르. 그러니까 이 모서리들을 이 작은 RF로 쭉 밀고 가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3차원 모서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이게 3차원 물체라고 하더라도 3차원 물체라고 요 작은 RF가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딱 잡았더니 아래는 하얗고 위에는 노래요. 그럼 이게 자기선 거는 이게 3차원 물체인지 1차원 그러니까 2차원 물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데가 3차원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뭐냐 하면은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들이 뭐 몇 명이서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배를 만진 사람은 담벼락이라고 그랬고 뭐 코를 만진 사람은 호수라고 그랬고 그죠? 뭐 그렇게 뭐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랬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지면 담벼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지면 기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지면은 뭐 호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전체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코끼리가 여기서는 호수고 여기서는 기둥이고 여기는 뭐 평면이고 그러면은 다 조합을 해봤더니 조합은 누가 하죠? 이러한 큰 RF에서 하는 거예요. 큰 RF에서 조합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물체네 라고 생각해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이런 패턴을 보니까 이게 이거는 위에 평면이 따로 있고 이건 옆에 측면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지? 이거 남한테 설명할 때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지? 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이 쓰는 이 거친 표현인 랭귀지를 이용해서 위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각형이 있고 아래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각형 중에서 한쪽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양귀비 표현할 때 비슷한 거죠. 코는 마늘 쪽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눈은 뭐 같고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생김새를 표현을 하자. 그래서 X 파라미터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X 파라 가지고 양귀비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2차원 코너 특징점들이 잡혔지만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는 3차원의 코너, 즉 이런 3차원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그니처, 그 코너, 특징점, 전에 말씀드렸죠? 그라디안트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이 패턴이 잡혀야지만 이거는 3차원이구나. 그리고 어떠한 형태를 갖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은 2차원 패턴에서의 시그니처는 누가 잡는다?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잡는다. 그 다음에 3차원 도형 물체에서의 어떠한 그 시그니처는 뭐가 잡는다? 3차원 컴플렉스 셀이 잡는다. 요런 게 3차원 컴플렉스 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거를 전체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코끼리 장년 만진 거를 다 합치고 양귀비의 저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물체가 코끼리구나, 양귀비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음영 패턴에서 3차원 물체들의 이제 특징점들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차원 물체에서 음영 패턴이 가장 잘 잡히는 게 이러한 그 흑백입니다. 컬러가 들어가면은 음영 패턴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돌출되고 어느 쪽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쪽이 빛이 오고 이런 거 잡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 까다롭다기보다도 뭐 어떤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음영 패턴을 가지고 이제 뭐 에지나 그라디언트를 잡아내는데, 이거는 전 시간에 보여드린 음영 패턴들의 예죠. 그 예 중에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 RF가 쫙 그 모든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 스캔을 해갈 때 여기가 딱 걸리는 거죠. 이제 어떤 놈이 딱 잡아내는 거야. 요거 3차원이네. 3차원 모서리네. 이러고. 그래서 이거를 나 요거 잡았어. 나는 뭐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만 보면은 요것만 보면 솔직한 얘기가 요게 3차원인지 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아래는 더 어둡고 여기는 위에가 밝으니까. 그냥 2차원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하고 요 모서리 부분하고 결합을 시키면 요거 세 개가 결합이 되면은 요건 3차원이 돼요. 그죠? 그 결합을 누가 하느냐? 여기서 보라색인 표시는 RF가 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다 이거를 합치면은 코끼리 합치듯이 이거 정륜명체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잡느냐? 여기서 코너도 잡아야 되지만 또 이만한 RF에서 여기서 이런 면도 잡아야지 돼요. 이 면도 잡고 위에 뭐 윗면도 잡고 코너도 잡고 뭐 튀어나온 부분도 잡고 뭐 들어간 부분도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라디언트도 잡아서 이걸 3차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전에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도화지에다가 요거하고 똑같이 그려놨어요. 여기 원의 그 그라디언트 있는 것처럼 실제로 3차원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본다? 이걸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림에다 그린 건데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아무리 평면이라도 이걸 공으로 3차원적으로 인식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밑에 막 그 거리에 걸어가는데 이게 이러한 식의 음향을 가지는 물체가 도로상에 하나가 떨렁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타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밟아서 미끄러질까봐 싹 피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그림이에요. 그러면 안 밟는 게 안전하겠죠. 그게 밟는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 이제 착시고 이제 착각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다 뇌라는 게 이제 디벨롭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림으로 그려놨어도 지금 이게 다 그림이죠. 사실은 뭐 사진 찍어놓은 건데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다 3차원으로 봐서 그거를 다 패턴을 쭉쭉 잡는다. 전체를 이러한 그러니까 이 뭐 곡선이고 뭐 직선이고 이러한 패턴들 다 머릿속에 뭐 1억 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다 잡는 겁니다. 크기별로 뭐 그다음에 각도별로 무슨 별로 해가지고 전부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전부 다 잡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넓히면서 그러니까 RF를 넓히면서 합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가 이제 갱글리언 셀의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블러링을 한 거고 이거는 중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밴드에서 갱글리언 셀을 만들어낸 건데 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오감도 보는 식이죠. 인공위성에서 이제 지구를 내려봐서 대충 이제 뭐
뭐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나누고 이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쭉 나눠서 여기는 여기서 한꺼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나눈 거에서 또 좀 더 세세하게 나누고 음양을 패턴을 나누고 이게 나눌 때까지 나누고 그래서 고역을 표시를 안 해놨죠. 그러니까 이 흑백에 의해서 이제 엠셀은 고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역이 딱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칼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라에서 디테일들을 다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에서도 가운데만 사케드라고 그랬죠. 가운데서만 이제 독수리 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이걸 옮겨 다니면서 겉에는 그러니까 주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위는 이런 식으로 뿌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뿌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흑백이 칼라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그 칼라 뿌연 거는 여기 이쪽에서 빨간 게 갑자기 그냥 눈에 퍽 띈다. 그러면은 이게 색깔별로 팍 띄어요. 여기는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간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루미너스가 같아서. 그러니까 빨간 게 팍 띈다. 그럼 여기도 어텐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동자가 팍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칼라 쪽의 어떤 거를 위해서 이제 칼라 블러드된 그것도 이제 같이 씁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게 뭐구나라고 도장을 콱 찍는 놈은 결국 뭐냐면 칼라 신호예요. 가장 픽셀에서 레졸루션이 가장 큰 이제 신호입니다.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엑스파라를 설명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엠셀하고 픽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역할을 맡아서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실제 이미지에서 에즈의 경계는 깨끗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정지 화면에서의 프레임들이라도 화소값이 약간씩 달라서 심플 셀들의 위치가 좀 달라져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하나의 이제 대표 주자로 대표하게 만드는 거죠.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시키는 게 컴플렉스 셀이라고 말씀드렸고,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는 피처를 디텍션 할 때마다 그 뒤쪽에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한다. 사실 이 컴플렉스 셀 때문에 우리 뇌가 1000억 개가 있어도 그게 이제 좀 진짜로 필요한 어떤 그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뭐 한 10분의 1이라든가 뭐 20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컴플렉스 셀들이 없으면은 진짜 1000억 개 다 따져야 될 겁니다. 아마 진짜. 그러면은 진짜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이 컴플렉스 셀들이 조금씩 다른 수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하나로 대표해주는 뭐 여기 이거 자체는 뭐 피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표성만 가져주는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뭐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컴플렉스 셀 때문에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컴플렉스 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은 뭐 코너 두께, 각도, 방향 특징점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건데 이렇게 탐색된 거는 이제 비주얼 실러블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걸 모아서 이제 이게 쪼클래스죠. 그 쪼클래스들이 모여서 이제 완벽한 클래스를 조합을 시키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패턴 템플릿을 완성하는 거는 뭐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인데 그게 모션 베이스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뭐 모션 말고도 3개 더 말씀드렸죠. 뎁스하고 터치하고 게슈탈트 이런 것들도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는 건데 이제 슈벨이 V18에서 잡은 거를 말씀드릴 때는 그때 거기서는 이제 모션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을 조합하면 패턴 만들 수 있고요. 이제 템플릿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그멘테이션은 무의미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뭐 하는 거냐? 2차원에서의 컴플렉스 셀처럼 3차원에서의 특징점, 즉 모서리나 뭐 그라디안트 같은 거를 이제 검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3차원 템플릿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M셀로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M셀로 대강 패턴 잡고 P셀로 칼라 디테일을 검증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이게 뭐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X 파라메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의 방법을 how to 동원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